무음으로. 최 대리님이 제일 첫 시간부터 들으셨었나요? 그렇지. 그랬죠. 나 장학생이야. 네, 네. 나 장학생이에요. 결석 한 번 했어. 예. 그래도 그죠? 내가 상관해. 저건 뭐야? 기계. 예. 악세사리. 제 강의 다니는 소품. 저거 뭐에 쓰는 거예요? 악세사리 여기다 뭐 다 이제 담아가지고. 이제 영어를 이 지기에 비유해 보면 어떤지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여태까지 한 거를 총 정리를 그 받침이 있어야 돼서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학교에서 말했던 문장의 오형식은 이렇게 그게 몇 형식에 속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모든 문장들은 주어 동사를 가진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게 어떤 타입의 문장이 되느냐는 동사가 결정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문장의 다섯 종류라기보다는 동사가 문장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내는지 그런 개념이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요. 모든 문장은 둘 중에 하나인데 주인공의 동작이나 상태. 그래서 동작은 주어, 일반 동사, 목적어, 상태는 주어, 비동사, 보어.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 보셨고, 동사라는 정의에서도 동사가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그렇게 했던 거 다 보셨고, 그래서 오늘 걸렸어. 아, 사람 말이에요. 문장이 주어, 일반 동사, 목적어 아니면 주어, 비동사, 보어 둘 중에 하나라는 거 개념 잡으시고 이 안에 들어갈 재료들이 품사라는 거. 그래서 그 요리할 때 뭐 소금, 마늘, 파, 고춧가루 이런 넣는 게 중요하듯이 재료를 정확하게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재료를 잘못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소금 넣어야 되는데 설탕 넣어버리면 요리가 이상해지듯이 이것도 정확하게 넣어야 될 걸 그 자리에 넣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재료에 관한 개념 좀 이해하시고요. 선생님, 예, 재료를 갖다가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 지난번에 말했듯이 가디스 너브는 예, 거기서 그 너브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니까 예, 문장의 형식에 맞춰서 예. 번역을 해줘라. 이게 더 좋아. 그거 뒤에 슬라이드 있으니까 좀 지나가서 그걸 나올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이제 영어 총괄적인 정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문장의 두 종류,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요소는 하나의 단어도 있지만 구처럼 단어가 약간 커진 거, 아니면 아예 문장같이 생긴 절 덩어리 이렇게 보시는데, 구가 만들어지는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동사를 변신시켜서 만들어 오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 부분이 명사, 형용사, 부사로 다른 용도로 다른 재료로 쓰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경우인데, 부정사, 동명사가 명사, 아니면 형용사적인 부정사나 분사가 형용사, 부사적인 부정사나 분사 구문이 부사, 이렇게 만들어지는 첫 번째 스타일의 구가 있다면, 두 번째 스타일의 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결합된 게 형용사가 되거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결합돼서 부사가 되거나, 이게 구가 만들어지는 배경이고, 절은 종속 접속사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거. 그래서 이게 실제로 영어의 전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제가 요 전에 설명을 드리고 나서 중요한 하나의 화두를 발견했는데,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와 같은 게 문장의 명사와 동사의 역할이다. 그래서 요 두 바퀴, 명사라는 동사라는 두 바퀴만 있으면 굴러간다 그랬는데 불안정하다 했죠. 여기에 바퀴 하나 더해지면 안정이 되는데 그게 형용사 정도의 비중이다. 그리고 완전하려면 부사까지 있어야 문장이 완전해진다. 실제로 문장 안에서 요 네 개 재료만 가지고 우리가 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비행기는 더 고성능이고 자동차는 겨우 땅에서 달리는데
왜 이게 두 번째로 왔느냐? 그렇기보다는 실제의 도로 주행상에서 불안정하고 비행기를 가지고 서울서 부산까지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퀴 3개 가지고 도로 위를 달릴 때 바퀴 3개는 조금 더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고 서울 부산을 달릴 때는 역시 자동차 바퀴 4개가 가장 완성도가 높다. 이 정도 보시는 거고요. 이제 실제로 좀 문장에 들어가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사해 주는 게 좀 많아서 그런데 보시면 We would like you. 주인공 우리는 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어, 동사, 목적어 이 구조가 대표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you, we would like you to ask him. 너가 그에게 요청했으면 좋겠다. 주어, 동사, 목적어 있는 다음에 다시 의미상의 주어 성분, 동사 성분, 목적어 성분이 한 번 더 문장 속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 동사는 to라는 걸 가지고 온 부정사지만 동사 출신이다 보니까 의미상의 주어, 목적어 다 있는 거 보시고요. 그런데 또 한 번 보시면 재밌는데 You'd like you to ask him to airmail us a sample copy. 이래 놓으면 다시 또 그가 우리에게 샘플 카피를 항공 송부해 주기로. 다시 한번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타나죠. 그렇게 놓고 보면 실제로 한 문장 안에서 완전한 주인공, 완전한 목적어, 완전한 동사 외에 다시 의미상의 주어, 동사, 목적어, 의미상의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교차돼서 나타나는 개념이 생겨야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 책을 읽다가 이런 샘플 문장들을 발견하면 요거 설명하는데 딱 좋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데 이런 문장 구조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대할 거, 우리가 쓸 문장들도 이런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 그거 보시고요. 또 하나 개념을 좀 정리해 드릴게. 요거였었다. 여기서인데 왜 장애물은 장애물인데 주된 장애물 그리고서 영업에 있어서 그래서 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여기서는 부사가 됐고 그래서 영업에 있어서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서 주된 장애물은 그래서 실제의 주어 단어는 예라고 했을 때는 더 fear, 두려움이다. 그런데 of rejection,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합쳐져서 형용사가 돼가지고 이번에는 거절, 두려움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된 거죠. 보면 한 문장 안에 전치사 명사가 얘는 부사, 전치사 명사가 얘는 형용사가 돼서 이렇게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거는 형용사고 어떤 거는 부사냐 개념이 좀 애매모호하실 때는 요거를 띄어서 이렇게 앞으로 보내보죠. 그러면 인셀링이 앞으로 왔을 때 영업에 있어서 이렇게 해놓고 주된 장애물은 이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래지면 얘는 부사인 거고 이렇게 of 리젝션을 어딘가로 띄어 보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전치사 명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수식하전에 바로 뒤에 와 있다는 거. 그게 요 배치 순서에서도 보면 부형용사가 바로 뒤에 있어야지 이게 떨어지면 의미상의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거 이해하신 거고요. 그래서 다 보셨고 분사구문 그래서 문장을 모래시계처럼 앞에 주어 부분, 동사 부분, 목적어 부분으로 봤을 때 주어에 올 수 있는 애는 명사와 그에 상당 많은 애들 다 포함시켜준다 그랬죠. 그래서 명사, 대명사,
부정사는 부정사인데 명사적인 용법의 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다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들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모래시계의 중앙 부분에 해당됐던 요 동사 부분을 좀 한번 우리가 이번에는 익숙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I play the piano. 나는 피아노를 연주한다.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가 이러한 목적물을 가지고서 연주를 하는 동작을 한다. 요 문장이 주어, 일반 동사, 목적어 요 문장이 주어, 비동사, 보어, 스칼리 일로 옮겨가는 중요한 부분이 진행형, 수동태, 완료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진행형 상태를 보는 거죠. 진행형이라는 거는 비동사에다가 현재 분사되어 있는 거. 그래서 주인공이 나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상태이다. 상태에 있다. 여기서 M이 현재면 현재 진행형. 근데 여기가 과거로 바뀌면 과거 진행형. 진행형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When you called me yesterday. 너가 어제 내게 전화했을 때 이렇게 접속사가 부사절을 이끌어가는 얘가 이제 종속 접속사 개념인 거고 이런 게 하나의 그냥 부사절인 거죠. I was playing the piano. 나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이거는 시제에 맞춰서 좀 써주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수동태라는 개념도 우리가 이제 문서 쓰다가 보면 많이 쓰게 돼서 보시면 일반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에 I play the piano가 있을 때 요거를 피아노 중심으로 문장을 바라보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피아노는 the piano is played. 피아노는 연주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 그랬을 때 이 피아노는 누구에 의해 연주되냐? by me. 나는 피아노를 연주한다면 피아노는 나에 의해서 연주된다. 자연스러운 상황이죠. 주체가 누구냐로 놓고 봤을 때 그럴 때에 by 플러스 me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대명사는 동일한 용도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전치사 뒤에 오는 거는 목적어. 그래서 여기서도 대명사의 격이 격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가 부사로서 나에 의해서 연주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게 학교에서 배운 유명한 수동태의 패턴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스타일 주어, 일반 동사, 목적어가 주어, 비동사, 현재 분사라는 형용사로 바뀐 거.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 한번 다시 보시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고급화시켜서 진행형하고 수동태가 결합됐을 때도 우리가 이제 영어의 세계에서 만나게 되니까 이것도 좀 보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Now, 지금 you are being introduced to the secret.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결합이 돼서 여기서는 부사겠죠. 비밀의 세계로 이렇게 이건 부사의 구가 돼버린 상태고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면 진행형 뭐뭐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하면 수동태. 그러니까 현재 진행 수동태가 결합돼서 나타나죠. 좀 고급스러운 기술인데 지금 당신은 비밀의 세계에 소개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게 복합돼서 나타난 개념. 근데 요게 그 비동사 자리가 과거 되면 과거 진행 수동태가 되겠죠. 그래서 You were being inspected by the police. 경찰에 의해서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역시 부사가 돼서 나타납니다. 부사가 됐는지를 알아보려면 이걸 앞으로 해도 되죠.
by the police. 경찰에 의해서 이렇게 부사로 떨어지면 부사, 안 떨어지면 형용사. 이렇게 보시고 경찰에 의해서 너는 지금 취조를 받고 있는, 당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다.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최순실 was being inspected by the police.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기 신문사의 기자가 지금 상황을 뭐 외신이든 뭐든 이렇게 영자 신문에다 쓴다면 now a Korean woman 최순실 was being inspected by the police.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다음에 이번에는 완료라는 개념과 진행이라는 개념이 믹스됐을 때 문장이 어떤 건지도 좀 한번 보시면, 왜냐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이 동사 파트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나타났을 때 그게 왜 그런지를 이해하고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I've been waiting for my wife since this morning. 오늘 오전 일에, 여기 since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돼서 다시 부사. 오늘 오전 일에. 이렇게 실제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조는 문장 내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쓰이는 구조물이어서 이 테크닉은 늘 to the secret by the police since this morning 이렇게 전치사 명사가 굉장히 일반화돼서 문장에 나타나는 것. 그래서 I have been waiting for my wife. 내 와이프를, 완료는 have 동사 플러스 PP 그러면 그렇게 쭉 해왔다는 개념인데 거기에 진행, 현재 분사까지 겹쳐서 와이프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였다. 이런 정도의 완료 분위기. 근데 이게 과거가 되면 과거 완료 진행. 예문으로 보시면 I've been swimming when my friend visited me. 내 친구가 나를 방문했었을 때, 과거인 거죠. 방문했었을 때 나는 그때보다 전부터 쭉 수영을 하고 있었던,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면 수영하는 진행 중이었던 상태였었다. 우리말도 어감이 뭐 했었다. 어감은 달라지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완료랑 수동태가 결합이 됐을 때의 상황이요. New product, 새로운 제품이, 신제품이 have been waited by earlier. 일찍 뭔가 수용하는 사람들, 왜 마케팅 개념인데 초기 수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시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개념으로 해서 부사가 돼가지고 early adopter에 의해서 신제품이 기다려지고 있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니까 수동태 개념인 거죠. 근데 완료가 있으면 쭉 기다려져 오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동사가 굉장히, 동사도 심플하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형식으로 보급화된다는 걸 좀 보시고요. 요 시대를 담당하는 비동사 성격의 이 부분이 과거가 되면 이제는 현재 완료 수동태가 아니라 과거 완료 수동태가 되게 돼서 The news had been released when the reporter arrived at the police station. At the police station, 경찰서에, 전치사 명사가 부사가 된 거죠. 기자가 도착했을 때, 요게 주어 동사 다 있는 요 부분은 부사절, 뭐뭐 했을 때, 부사절로 다시 한번 그냥 상황만 만들어 놓고 나서 뉴스는 had been released, 이미 배포된 상태였었다. 배포되는 건 수동적인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미 완료된 상황. 그래서 had been released. 이게 상당히 동사에서 학교 문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혹시나 의문이 되시는 거 있으실까요? 동사 변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싹 다 정리해 본 겁니다. 아까 있었는데, 아 맞아.
부사하고 형용사 할게요. 예. 그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예. 부사는 문장 이게 부사구인지 형용사구인지 판단할 때 예. 그걸 빼서 예. 빼서 말이 되면 부사. 아, 예. 빼서 말이 안 되면 형용사. 이게 일반적으로. 그것도 틀리는 말씀은 아니세요. 근데 실제 형용사의 역할은 명확하게 명사를 수식하는 거. 구라면 뒤에서 수식을 하게 되니까 부사는 그런 면에선 상황을 만들어내니까 없어도 된다고 할 수 있고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보조적으로 부수적으로 설정해 준다 해서 그게 또 실제 부사의 기능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목적어 대료로 나오는 거 목적어에도 역시 명사가 오니까 아예 명사거나 명사에 상당하는 용법의 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보어는 비동사와 연결되는 걸로 보셔서 보어 용법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어는 명사 상당어구여서 유진 is a business. 유진은 사업가이다. 그런 구조이거나 his mission is to improve the quality. 그의 임무는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신 명사적인 용법의 부정사. 아니면 his hobby is drawing pictures. 그림을 그리는 것. 이렇게 동명사. 역시 명사에나 마찬가지인 거죠. What I know. 내가 아는 것은 유진이 유진이 신사적이라는 거다. 이렇게 명사절. 요거까지는 쉽게 명사에 상당하는 부분이 보어가 된다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형용사까지도 된다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he is busy. 그는 바쁘다 했을 때에 그가 바쁜 거죠. 그렇게 보면 형용사가 바로 달라붙어 he is a busy businessman. 그는 바쁜 사업가이다. 이렇게 형용사가 바로 명사를 꾸밀 수 있지만 이런 스타일은 좀 다른 거죠. 그는 바쁘다. 이렇게 주격을 수식해주는 스타일의 형용사. 얘도 보어라는 거. 개념을 좀 갖고 계시고 또 하나 좀 개념을 확장해야 되는 부분은 He is playing the piano. 그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게 보시면 그 유명한 진행형인 거죠. 비동사 플러스 현재분사. 이럴 경우에 요 진행형 예 현재분사도 형용사인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수동태나 완료에서의 분사도 형용사로 보고 계시면 정확한 거고요. 그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요 개념 완전히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영어는 전치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전치사 그랬잖아요. 앞에 위치하는 말. 뭐의 앞에? 전치사의 명사의 앞에. 그래서 명사대 명사 같은 걸로 보셔서 for you. 뭐 굳이 명사로 하자면 뭐 for my country 이렇게 해서 명사로 나왔다고 보셔요. 나의 조국을 위하여.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어 앞에 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동사 역시 목적어 앞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내가 태어난 이래 since I was born 요 종속절 앞에 온 종속 접속사 얘도 앞에 위치하죠. 그래놓고 보면 문장 내에서 동사, 전치사, 접속사 다 앞에 위치해요. 동사, 전치사, 접속사. 그리고 보면 영어는 정치의 언어다. 그 개념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우리말에서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 나는 당신을 목적어, 사랑합니다 동사. 우리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영어로 했다고 해서 I, you know.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건 영어가 이미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는 전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가 목적어 앞에 전치하는 구조라. 그래야지 왜 영어에서는 동사가 목적어보다 앞에 오는지. 왜냐하면 영어는 전치의 언어여서. 이 전치라는 개념은 앞에 위치한다면 명사, 목적어 앞에 위치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말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앞에 위치한다. 우리말은 동사가 후치한다. 이 개념을 갖고 계시면 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도 동사니까 역시 보호 앞에 비동사도 전치하죠. 그 개념 이해하시면 왜 영어가 우리랑 구조가 다른지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놓고 보시고 다 넘어가서 앞으로 이제 영어를 이걸로 다 정리한 걸로 하시고 이제 영어 문장들을 본격적으로 대하실 때에 또 넘어가고 요거 하나 아예 지게 이왕 가지고 왔으니까 요거를 영어를 지게에 비유한 걸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젊으신 분들은 잘 많이 안 보셨겠지만 저희 70, 80 세대들은 다 보셨을 텐데 이게 영어다. 이 지게는 뭔가를 나르는 데 쓰는 도구잖아요. 이걸 아예 영어로 놓고서 의사 전달의 도구로서 지게를 보고서 영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요거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 영어에 그러니까 지게다리가 2개 있는 거를 영어에서 문장 구조가 하나는 주어, 일반 동사, 목적어, 한 다리는 주어, 비동사, 보어 이렇게 다리로 아예 놓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만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완전히 틀이 짜져있려면 이 가로막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가로막대를 동사의 변신으로 보셔서 가로막대 하나는 부정사, 하나는 동명사, 하나는 분사, 또 하나는 분사구. 이렇게 하면 틀이 완전히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게를 세우려면 지게 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게다리 받치는 거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나는 형용사, 하나는 부사를 만들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뭔가 많이 담을 수 있는 이 바소쿨이 있잖아요. 요거를 접속사로 보세요. 그래서 아예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지게를 그렇다고 이 멜빵이 없으면 이거 지게 못 지죠. 일을 못 하잖아요. 이 멜빵을 접두어, 전미어 구조로 이해해 보시고, 접두어로 의미의 변환을 꾀하는 거, 전미어로 품사의 변환을, 용도의 변환을 꾀하는 거. 이렇게 보시고, 아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품사의 개념을 설명해 드린 걸 뭔가 많이 실었을 때 묶는 바 정도 이해를 하시면 이게 영어랑 많이 매치가 되시나요? 영어를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설득력이 좀 있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요거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을 보는 방법에 들어가겠습니다. 한 문장에서 완전히 주인이 되는 동사, 주인 동사는 빨강색이다 이렇게 보시고, 종속절에서 나타나는 동사는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죠. 그래서 종동사는 녹색으로 보시고, 변신 동사, 아까 얘기한 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을 파란색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는 밑줄로 보시고, 이래서 이제 우리가 문장을 살펴보자 이거죠. 그랬을 때 보시면
Your thoughts are seeds. 너의 생각은 씨앗이다. 보시면 주어, 보어, 비동사. 그죠? 개념 들어오시죠? 그리고 the harvest you reap. 추수는 주수인데 네가 수확할 추수. 그랬을 때 네가 거둘 주어 동사 다 있는 얘는 수학에 대해서 형용을 하는 형용사절. 이런 절 속에 들어있는 동사는 종동사다. 여기다 이렇게 보시고 그거는 will depend on seed. 씨앗에 좌우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씨앗이 뭐냐면 you plant. 너가 뿌릴 씨앗. 그랬을 때 여기 주어 동사 다 하나 또 있는 얘도 역시 종속절인 거죠. 씨앗은 씨앗인데 너가 뿌릴 씨앗. 그곳에 depend 좌우된다. 이렇게 보시면 문장이 잘 들어오는데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 문서를 대하실 때 뭔가 복잡하시면 아는 대로 이렇게 색을 칠하시는 거예요. 칠해보시면 얘가 주인공이고 얘가 동사고 얘가 전치사 명사고 이렇게 딱 해놓고 나면 거의 문장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예문을 한번 보실까요? 요거는 링컨의 그 연설문 보신 거죠. 그래서 정부는 정부인데 전치사 명사가 된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이렇게 전치사에 밑줄을 그어 보시고 그러면 명사를 수식하는 얘네는 형용사는 from the earth.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역시 얘는 형용사인지 아닌지 보려면 from the earth 앞으로 빼버리거나 이동시켜버리죠. 그러면 지구상에서 요러요러한 정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역시 그러면 이게 부사구라는 거 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특별한 문장인데 이것도 예문으로 보시죠. If you obey my teaching. 만약에 네가 나의 가르침에 복종하면 따르면 이런 게 절을 하나 끌어오는 종속 접속사인 거죠. 이런 게 부사절인 거죠. 그래서 부수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그러면 you are really my disciple. 너는 정말로 my disciples. 내 사도가 될 것이다.